소녀는 만국의 군주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다. 비록 소녀는 매일 후궁의 미인들 때문에 탄환이 떨어지고 식량이 끊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정의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국가의 대사도 전적으로 간신에게 맡겼다. 결과적으로 그는 결혼으로 복을 얻었다. 본래 멸망할 위기에 처한 국가를 한 걸음씩 제1제국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퇴하가 막 이곳에 온 때는 매우 두려웠다. 왜냐하면 이 폐위된 황제는 간신에 의해 옹립된 왕이었기 때문이다. 꼭두각시인 그는 전혀 발언권이 없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조종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만국 시스템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매일 시간여행 소설을 읽는 그조차도 이런 기이한 설정을 처음 보았다. 그가 건조를 멸망시키기만 하면 현대에 돌아갈 수 있다. 만국의 목표와 관련된 인물이라면 퇴하는 언제든지 그들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그는 옆에 있는 미인이 간신임을 발견했다. 그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황위 아래의 두 녀석은 대건왕조의 가장 큰 간신이다. 좌승상 조탁, 우승상 2,000원. 신은 전하께서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퇴하가 말하기도 전에 조탁이 비웃었다. 전하께서는 이 용의 자리에 앉는 것이 불편할까 두려우신가요? 두 사람은 퇴하가 이전처럼 고분고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치 못하게 퇴하는 기쁘게 말했다. 나는 오히려 앉는 것이 불안했으면 좋겠다. 빨리 만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순간 퇴하는 죽음을 찾고 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만국이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선왕의 유언에 따르면 외부에서 군을 이끄는 태자투소가 즉위해야 한다. 만약 이 두 간신의 계획대로 투소를 죽인다면 그러면 자신은 안정적으로 황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만국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꼭두각시처럼 그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이 생각을 하자 퇴하는 두 사람의 놀란 시선 속에서 조탁이 손에 쥐고 있던 옥새를 움켜잡았다. 이제 내가 황제다. 이제부터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릴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설마 이 자식의 이전 모든 무능한 행동이 연기였던 건가? 조탁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는 분노에 차서 욕했다. 너는 아직 즉위도 안 했는데 이렇게 교만하냐? 내가 너를 올려줄 능력이 있다면 너를 죽일 능력도 있다. 퇴하는 교만하게 입술을 핥았다. 그럼 나를 죽여봐. 와라 와라. 빨리 와. 옆에 있던 2,000원이 서둘러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퇴하는 타이밍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옥새를 바닥에 내던졌다. 전국의 옥새는 상징하는 바가 있다. 대전왕조의 권리와 상징이다. 옥새를 부수면 이게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퇴하는 이미 서쪽 하늘로 갈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조탁이 막 화를 내려 할 때 2,000원이 그를 한 손으로 막아섰다. 그도 퇴하의 행동에 당황해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분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조탁을 끌고 떠났다. 퇴하의 고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꼭두각시 조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반면 2,000원은 깊이 분석했다. 태자투소가 외부에서 중병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옥새가 부서졌다. 우리는 아예 선왕의 유언조차 변경할 수 없다. 투소가 집권하면 반드시 첫 번째로 우리를 제거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퇴하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면 그는 우리와 함께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도박을 감히 할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은 퇴하가 즉위하는 것에 달려있다. 조탁은 듣고 나서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퇴하가 그들의 삼자관계를 이용할 줄은 몰랐다.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 이전에 두 사람은 퇴하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선제의 많은 자식들 중에서 가장 잘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자식이 이렇게 깊이 숨겨놓을 줄은 몰랐다. 한편 오해받고 있는 퇴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고대의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을 줄은 몰랐다. 상소문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 너무 지루했다. 오직 미녀만이 그에게 유혹력이 있었다. 도저히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고대의 군주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있구나. 잠자리가 끝난 후 퇴하는 갑자기 생각났다. 자신이 이 스파이 여자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수, 사실 너는 조탁이 나에게 보낸 내통자지? 이 말이 나오자 여자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퇴하에게 당장 들통났다. 걱정하지 마.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게임을 정말 즐긴다. 그렇지 않으면 황제가 되는 것도 너무 지루할 것이다. 조수는 퇴하의 말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애를 써서 너 곁에 오다니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는 이를 게임으로 여겼다. 이번 대결은 네가 이 게임에 질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퇴하는 취한 척하며 테이블에 엎드렸다. 여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퇴하는 방금 흥분하려 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점수 시스템을 특별히 추가했다. 현재 초기 국력은 1000이다. 주인은 국력을 0으로 만들기만 하면 임무를 완료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생산은 어떤 국력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퇴하는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조수의 찌르려는 손을 잡았다. 거의 자신을 죽일 뻔했다. 조수의 눈에 결단의 기색이 스쳤다. 다시 손을 힘껏 남겨두다. 그러나 약한 여자는 전혀 투야의 상대가 아니다. 너는 내가 몇 마디 말로 살해의 기미를 일으켰다. 이렇게는 합격할 만한 간첩이 아니다. 투야가 한 손으로 조수를 기절시켰다. 여자가 다시 깨어나 보니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투야는 그녀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게 단지 게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너는 마음대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이번 일은 나는 모르는 일로 간주할 것이다. 이제 나는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투야는 손에 쥔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참을 해도 제대로 된 글자 하나도 쓸 수 없다. 조수, 너가 나를 도와서 써줘. 마음이 불안한 조수가 끌려왔다. 전하께서 무엇을 쓰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음 투야의 행동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심지어 투소와 모든 투시 자재들을 서민으로 강등시키려 한다. 그리고 대규모로 후궁을 선발하려 한다. 완공 귀족 가문이 여인들을 궁중으로 데려가다. 투야는 철저한 폭군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맞다. 그는 간신조탁과 2,000원 같은 신뢰하는 자들을 원한다. 그렇게 하자. 선제의 시신이 차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는 즉시 손을 흔들며 외쳤다. 즉시 조탁과 2,000원을 내서로 부르라. 이러한 성령이 내려오다. 투야는 자신이 곧 만국의 군주가 될 것에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오히려 제국을 나날이 번창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조탁은 보고를 듣고 조수를 한 대 때려 눕혔다. 그는 원래 투야를 폐위하고 새로운 군주를 세울 계획이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황실 자제들이 모두 서민으로 강등되었다. 이때 옆에 있던 2,000원이 나서서 설득했다. 우리 이 새로운 황제는 분명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의견 차이가 생겼다. 2,000원은 투야를 잘 보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조탁은 여전히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령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어서방에 도착했을 때 투야는 두 간신을 가족처럼 대접했다. 먼저 안부를 물었다. 조탁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내일 조정에서 대신들과 연합할 계획을 세웠다. 투야를 잘 다루어 보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투야가 말을 꺼냈다. 앞으로 조정에 나가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 어차피 나는 두 신하를 믿는다. 조정의 일은 두 분에게 맡기겠다. 투야는 무심코 조탁의 예상을 다시 예측했다. 이는 2,000원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들의 작은 속셈은 투야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때 투야는 자신의 요청을 말했다. 세상에 미인을 모으는 것은 정말 너무 느리다. 차라리 제도 주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그 대신들의 집안 여성들을 선택하자. 대단하군. 이 작전은 두 명의 간신을 모두 놀라게 했다. 이건 정말로 무능한 군주다. 하지만 이 녀석이 스스로 망치니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겠군. 협력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2,000원이 즉시 분노했다. 나는 너에게 경고한다. 만약 우리 황제를 더 가볍게 본다면 반드시 죽어도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조정에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궁도 널리 두고 있다. 이 행동은 황홀무도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겨냥한 연쇄 계획이다. 이는 그가 조정에 나가지 않고도 정치를 통제할 자신이 있음을 보여준다. 신하들의 집안 여성들을 후궁으로 들이면 그는 혼인을 통해 직접 대신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의 조정에서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하가 후궁을 확장하는 것도 계승을 위한 것이다. 그의 투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2,000원의 분석은 매우 논리적이었다. 조탁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는 급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었다. 2,000원이 히히 웃으며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 선택된 미녀들은 대부분 세력이 없는 귀족의 여인들이다. 오직 이 두 여인은 대건의 호족 후손이다. 두 대가가 선제의 영향을 받아 모두 처형당했다. 처형을 담당한 2,000원이 순간 마음이 약해져 두 여인을 구해주었다. 10여 년 동안 그는 두 여인의 신분을 숨기고 키워왔다. 희망은 언젠가 그의 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마침 선택된 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두 여인을 투야의 곁에 배치했다. 투야는 눈앞의 다양한 미녀들을 보며 물이 흐르듯 감탄했다. 그러나 2,000원이 몰래 기뻐할 새도 없이 다음 순간 투야가 놀라 외쳤다. 이 두 분은 간단한 분들이 아니군요. 옆에 있던 2,000원은 어리둥절해졌다.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투야가 만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료는 모두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투야는 2,000원을 한번 쳐다보았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재앙에 빠뜨리는 미녀. 바로 그가 만국의 군주로서 갖춰야 할 표준 구성이다. 투야는 여자의 턱을 들어올리며 잘 감상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숨겨진 속성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이 몇 년 동안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만 하면 떨며 기절하게 된다. 2,000원은 여자가 투야에게 발견된 줄 알았다. 신분이 혼란스러워진 그는 놀라서 급히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투야가 큰 손을 휘저으니 사람을 바꿀 필요 없다. 이 여자는 나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오늘 밤은 그녀가 나를 모실 것이다.
튀아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는 여자가 그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눈빛이냐? 혹시 너도 함께 모시고 싶냐? 그럼 세 사람으로 도둑놀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 후궁의 미녀들 중에서 이 두 여자가 가장 요염한 것은 아니다. 튀아는 완전히 시스템 표시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나라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기에 그가 접근한 것이다. 그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다른 점이 있다. 하지만 하룻밤을 자세히 연구한 튀아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혹시 특별한 수단을 써야 하는 건가? 튀아는 많은 생각을 했다. 결국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나 특기가 있나요? 두 자매는 오기 전에 2,000원에게 주해받았다. 튀아는 절대 단순히 미색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그녀들은 외모 외에도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아사가 먼저 말했다. 점을 치다. 별을 관찰하다. 글자를 해석하다. 풍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위술에 능하다. 건강관리에 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술도 있다. 그리고 튀아가 아주를 바라봤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말했다. 그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다양한 상업장소를 다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계산하는 데 능하다. 여기까지 듣고 튀아는 드디어 이해했다. 범타오주라는 이 여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 가문 출신이다. 허위 회계나 횡령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계산하는 데는 확실히 능숙하다. 그리고 제갈사는 방사 가문 출신이다. 도술과 연단에 빠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능한 군주의 전형이다. 두 여자의 그에 대한 증오를 이용하여 튀아는 즉시 아주에게 국고를 관리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아사는 국사로 임명되었다. 덤으로 태의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를 위해 연단하여 수명을 늘리는 일을 맡겼다. 대랑에게 약을 먹이는 일은 아사에게 맡겼다. 두 여자는 듣고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때 튀아는 갑자기 한 가지를 생각해냈다. 아사가 국사이니 앞으로 도복을 입도록 하자. 아주는 재무 담당이니 검은 스타킹과 짧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 후궁에서 자주 코스프레 파티를 여는 것도 괜찮겠다. 간신들은 그가 왕위에 안정적으로 앉도록 하기 위해 더욱이 성명을 위조하여 먼 변방에 있는 태자가 자결하게 만들었다. 성명은 유능한 장수 조신이 책임지고 전달했다. 그러나 경성은 변방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길이 멀어 결국 소식이 유출되었다. 소식을 들은 쿠니는 즉시 차단 작전을 시작했다. 비록 조금의 추위가 먼저 도착했지만 이어서 총이 용처럼 쏟아지는 조신도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쿠니는 선왕이 생전에 가장 신비로운 조직이었다. 그들은 오직 선왕 건원제의 명령을 지키는 역할만 했다. 선왕은 죽기 전에 투소를 태자로 세웠다. 그러나 지금 튀아는 황위를 찰탈할 뿐만 아니라 태자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각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으로는 먼 북경에 있는 태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리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직접 튀아를 처치해야 했다. 다른 쪽에서 튀아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다. 이때 그는 후궁에서 미녀들과 포커를 하고 있었다. 어느 미녀가 그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조탁은 5일 동안 조신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덕방 총관은 이미 머리를 보냈다. 이때 2,000원이 들어왔다. 제가 대인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조탁의 표정이 긴장했다. 과연 그랬다. 나쁜 소식은 위조된 성지로 투소를 죽이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탁은 지금 약간 믿지 못하고 있다. 조대인, 우리는 입장이 일치합니다. 제가 당신을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씨는 5일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손을 댄 것은 선왕의 쿠니 수장효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조탁은 얼굴이 크게 변했다. 쿠니는 항상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대인, 좋은 소식을 들어보세요. 효는 조신을 죽였지만 그 성지가 튀아가 당신에게 내리라고 한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그의 다음 목표는 튀아다. 조탁은 조정에서 수년간 활동했으니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쿠니는 항상 혼자 행동해왔다. 이런 기밀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것이다. 2,000원이 손을 흔들었다.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이용해 전하를 무너뜨릴 수 있다. 투소와 너, 그리고 나 사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오늘 전하께서 후궁에서 대연회를 열고 계신다.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군의 경계가 매우 느슨해졌다. 이제 효는 완전히 투소 편에 서 있다. 그래서 이번 암살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소는 시해의 악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대위를 잃으면 군대가 손에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조탁은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이 한수는 일석이조로 두 사람을 완전히 떼어놓았다. 2,000원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방금 내가 말한 것은 완전히 이상적인 상태였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전체 계획에서 그가 유일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은 튀아이다. 결국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튀아가 간절히 원하던 코스프레가 드디어 열렸다. 무슨 토끼소녀, 이게 마법사. 그는 하인들에게 위상을 만들게 했다.
쿠니 수장효도 이국적인 의상을 입고 그 속에 섞여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황홀무도한 어리석은 군주는 본 적이 없다. 하나하나 작은 얼굴들, 하나하나 작은 여인네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있다.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아가씨, 이렇게 많이 입었구나. 어떻게 대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니? 그녀는 어떻게 대답할지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그 신과 같은 남자가 화려하게 등장했다. 퇴하는 후궁의 여러 미인들에게 공중 키스를 날렸다. 누구나 황제의 총애를 받아 일약 출세하고 싶어한다. 이때 퇴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인파 속에서 효를 발견했다. 시스템의 메시지는 그가 여성의 정보를 빠르게 읽도록 했다. 퇴하가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보자 효는 자신이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단검을 꺼내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퇴하가 5일 전 모든 사람에게 수업을 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소위 코스프레란 역할놀이를 의미한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본질은 역할을 연기하는 재미와 자극에 있다. 이 순간 많은 여성들의 눈에 효는 사실 암살자를 연기하기 위해서였다. 황제의 정복 욕구를 자극하고자 하는 작은 음탕한 여자. 사람들은 효가 그들의 주목을 빼앗을까 두려워하며 몰려들었다. 이 장면을 본 퇴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효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황홀무도한 혼군. 이렇게 많은 후궁들이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고 할 줄은 몰랐다. 그가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단 말인가. 효는 지금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녀를 막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그녀가 대량 학살을 하려는 순간 퇴하가 급히 제지했다. 이 후궁들은 그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군주의 중요한 자원이다. 이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 오직 퇴하와 효만이 현실로 돌아왔다. 다른 여자들은 아직도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퇴하는 국립이 끝나기 전까지 죽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국 임무는 실패하게 된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미안하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투소에게 양해할 수 있다. 너의 목적은 투소가 즉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에 효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계획한 모든 것이 상대방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너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퇴하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드러내겠다. 나는 더 이상 가장하지 않겠다. 나의 목적은 그저 먹고 마시며 죽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군주가 되는 것이다. 왕위의 후궁의 미인이 어찌 향기롭지 않겠는가. 나는 국가를 다스릴 능력도 없고 황제가 되고 싶은 욕망도 없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퇴하의 헛소리를 효는 전혀 믿지 않았다. 세상의 권력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는 퇴하를 죽이려 한다. 태자도 마찬가지로 즉위할 수 있다. 퇴하는 상황을 보고 서둘러 힘을 더했다. 네가 지금 나를 죽이면 투소가 시해의 죄를 뒤집어쓰게 될 뿐이다. 황제가 되더라도 명분이 없고 말이 맞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사랑하는 태자 형을 생각해서다. 이 말이 나오자 효는 갑자기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선왕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는 내가 팔방을 정복하고 건조를 세운 것이 좋은 황제라고 생각하느냐. 효는 선왕이 왜 이렇게 물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선왕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후 건조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 백성들은 내가 너무 지쳤다고 한다. 나는 후세의 군주가 관용과 무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급한 성과를 추구하지 않기를. 비록 자질이 나보다 못하더라도 심지어 타락하고 황당해지더라도 이렇게 되면 백성들도 더 이상 전란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때 효는 항상 선제의 말이 투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다. 지금 보니 퇴하가 오히려 선제가 묘사한 기질에 더 부합한다. 정신을 차린 효는 즉시 결심을 굳혔다. 지금 당장 퇴하를 죽이지 않더라도 그를 투소 앞에 데려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때 아사가 갑자기 퇴하 앞을 가로막았다. 전하를 붙잡으려는 것인지 내 손에 있는 부적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는가. 이 장면은 퇴하를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 미인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까?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나. 혼란스러운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천원은 두 사람을 궁중으로 보낸 전날 특별히 주의했다. 궁에 들어간 후에는 절대 증오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라. 퇴하를 죽일 수 없다. 선왕이 너희 두 대가의 원수를 멸망시켰다. 하물며 퇴하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될 일이겠는가. 너희의 최종 임무는 대건이 만국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너희는 오히려 퇴하를 잘 보호해야 한다. 원래 나는 퇴하가 여러 황자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자라고 생각했다. 너희가 그 곁에서 난세의 요녀가 되어 만국을 유혹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처음 세운 계획일 뿐이다. 누가 알았겠는가? 퇴하가 즉위한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전의 어리석고 무능함은 오히려 의장 같았다. 점점 더 나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대신해 가까이서 그의 허점을 찾아야 한다. 두 여자는 이천원에게서 처음으로 이런 진지한 표정을 보았다. 너희 두 여자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절대 그가 투소와 같은 진영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 아사가 이때 보니 과연 당시 2,000원이 예상한 대로였다. 투야의 진짜 목적은 정말로 투소에게 양위하려는 것이다. 이번 후궁 연애는 지금 보니 쿠니와 연합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나서서 막아야 한다. 효와 아사는 각자 생각이 있다. 양측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투야도 어리둥절해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시스템 소리가 울렸다. 진교 병변이 발표되었다. 중군을 쥐고 있는 장군이 양위를 강요하게 하다. 양위 성공 시 1000포인트가 차감된다. 한 번에 만국이 될 뻔해 투야는 흥분해버렸다. 이때 장면이 바로 이 조건에 부합했다. 그는 아사를 막아야 한다. 효가 그를 데려가게 하다. 투야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아사의 약점을 떠올렸다. 이성의 손이 그녀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만 하면 그녀는 전신이 마비된다. 나는 구호의 지존으로서 어찌 사랑하는 비가 자신을 보호하게 할 수 있겠는가? 순간 아사가 바람 빠진 공처럼 온몸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투야가 급히 효에게 외쳤다. 빨리 이 기회를 이용해 나를 붙잡아. 효는 이 순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의문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또 그의 계략인가? 상대방이 무관심하자 투야는 화가 나서 터질 지경이었다. 너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 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 늦어질 거야. 효도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다. 먼저 투야를 제압할 준비를 하자. 그러나 그의 손이 투야에 닿는 순간 한 줄기 무서운 기운이 몰려왔다. 원래 혼수 상태였던 아사가 갑자기 떨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갈사에 숨겨진 두 번째 속성이다. 남성의 접촉으로 혼수 상태에 빠질 때 다른 남성과 접촉하는 여성들을 생사에 대한 큰 적으로 간주한다. 더욱 폭주하게 된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효에게 다가갔다. 효는 한때 멸망했던 제갈 가문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어쩐지 선왕에게 멸족당했구나. 제갈사는 두 손으로 인을 맺었다. 이탈삼매 진화. 한 장의 부적과 매우 빠른 인. 하늘을 찌르는 불빛에 효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투야는 지금 완전히 놀라서 멍해졌다. 만약 효가 처치된다면 진교 사건은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다. 이 생각이 들자 그는 자신의 안전을 무시하고 달려가 효를 밀쳐내고자 했다. 강력한 폭발이 전체 황궁을 휩쓸었다. 하늘로 치솟는 불빛이 황성을 놀라게 했다. 폭발이 지나고 나서야 아진이 아강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이 키스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했다. 한참 후 효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가 화를 내기도 전에 갑자기 제갈사에게 다시 다가오는 공격에 날아가 버렸다. 연기가 거치고 나니 오직 투야만 멀쩡히 제자리에서 서 있었다. 이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숙주님, 임무 실패를 축하합니다. 현재 국가 포인트 1400입니다. 투야는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빛이 없었다. 무슨 만국의 쓰레기 사건인가? 어떻게 점수를 깎지 않고 오히려 더 주는 거지? 그는 하늘을 향해 분노의 외침을 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나주에게 충격을 주었다. 방금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는데 투야는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한 기세를 발산했다. 그는 점차 2대인 2,000원 이 투야를 바라보는 표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폭발로 인한 소음이 이미 궁중경비를 놀라게 했다. 2,000원이 호위병들과 함께 급히 대전으로 달려갔다. 그는 급히 무릎을 꿇고 투야에게 사죄했다. 신하가 지금 바로 암살자를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배후의 주모자를 밝혀내라. 이 말을 듣고 투야는 즉시 거부했다. 이 암살자는 꽤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녀를 침실에 두고 싶다. 2,000원은 투야와 투소가 엮일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말했다. 전하, 이 암살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내가 한 여자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2,000원도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투야는 기절한 효를 안고 후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투소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녀가 위대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국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황제가 후궁을 안고 조정에 나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막 간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라도 견딜 수 없다면 여자단체를 불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많은 대신들이 화가 나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만약 선제께서 알게 된다면 아마도 화가 나서 관에서 기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대신들과 연합할 계획이었습니다. 황제를 압박하는 대간신 조탁입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다. 그는 즉시 화를 내며 말했다. 전하, 어떻게 후궁을 데리고 조정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는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 간신들조차 분노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투야는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리석고 방탕한 군주입니다. 후궁을 데리고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조탁은 오늘 투야의 어리석은 군주 신분을 이용해 이야기를 하려 했다. 예상치 못하게 그가 스스로 인정했다. 보아하니 수치심이 없고 한계가 없다면 누구도 투야를 어찌할 수 없다. 투야는 즉시 내시에게 후궁들에게 자리를 보여주라고 명령했다.
그 자리는 황희 아래에서 신하들보다도 높았다. 주인은 대조정에서 예법을 파괴했다. 국력 점수가 500이 줄어 900이 되었다. 시스템의 목소리는 퇴하를 더욱 흥분시켰다. 그는 잠시 후에 또 몇 가지 예법을 파괴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그로 하여금 신하들 앞에서 신뢰를 잃게 하려 했다. 국은 아마 더 빨리 망할 것이다. 여러 사랑하는 신하들, 아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조탁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다른 신하들과 공모하여 퇴하에게 색다른 맛을 보여주기로 했다. 폐하, 아뢰옵니다. 최근 극동해안의 섬에서 상서로운 징조가 발견되어 저에게 바쳐졌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대건의 번영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조탁은 퇴하가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매우 불쾌해 보였다. 그는 퇴하가 자신의 계략을 간파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든 상서로운 징조를 내놓아야 했다. 조탁이 손뼉을 쳤다. 다음 순간 아사한 애인 코모도 드래곤이 두 사람에 의해 끌려 올라왔다. 이것이 제가 폐하께 바치는 영수 청룡입니다. 퇴하는 거의 물에 질식할 뻔했다. 신이 저주받은 청룡이여. 동물 세계를 본 그는 이 물건의 유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순간 대전 안에는 퇴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시스템 소리가 울렸다. 만국의 핵심 인물 조탁이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만약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탁의 말을 인정한다면 2000포인트가 차감될 것이다. 퇴하는 온몸이 우울하게 웃었다. 만국이 이렇게 간단한 줄이야. 다음은 그의 공연 시간이 되었다. 그 피가 가득한 큰 입이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며 퇴하는 머리를 극적였다. 나는 이 물건이 어떻게 길조 청룡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조탁은 히히 웃으며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 중 이영수, 명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가 도대체 청룡인지 말해보라. 조탁의 압박에 못 이겨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 이건 분명 청룡이다. 내가 젊었을 때 동해를 여행하며 이 물건을 본 적이 있다. 조상에게 전해 내려온 산해경도 있다. 그 청룡이 이 물건과 똑같다고 한다. 신하들이 에라가 이런 신수를 얻은 것을 축하했다. 공공연히 상관을 무시하다. 한 건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의 생각은 퇴하와 일치했다. 퇴하가 샴페인을 열어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반대의 목소리가 대전에서 울려 퍼졌다. 이 반대자는 거의 퇴하를 화나게 만들 뻔했다. 그가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그의 후궁이었다. 이 괴물은 이렇게 못생겼다. 어떻게 청룡일 수 있겠는가? 용은 에라의 상징이다. 당신이 이 물건을 바친 의미는 무엇인가? 퇴하는 듣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며 결국 구제책을 생각해냈다. 그럼 후궁의 수장인 조수가 조탁을 도와 말하게 하자. 아래 이 물건이 청룡인지 말해보게. 조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조탁의 내통자가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퇴하는 그녀를 계속 곁에 두었다. 이제 그녀에게 입장을 밝히게 해야 했다. 그녀는 이번 퇴하가 자신과 조탁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퇴하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반면 조탁은 그녀에게 때리고 욕했다. 그녀는 즉시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못생긴 것이 어떻게 청룡일 수 있겠는가? 너는 아마도 황제를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완전히 배신한 조수가 말할수록 더 힘을 내었다. 조탁은 바로 욕을 먹고 어리둥절해졌다. 동시에 퇴하도 욕을 먹고 어리둥절해졌다.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조탁을 배신하는데 도와주기로 했잖아. 너는 배신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욕을 한 조수는 다른 후궁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순간 조정은 욕소리로 가득 찼다. 조탁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급히 하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를 9가족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 것은 너희 집에서 궁으로 보낸 여자들이겠지.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대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르치려 하자. 그러나 여자는 그의 체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에 너가 나를 포탄으로 삼아 궁으로 보냈던 그 순간 나는 하가몬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 말이 나오자 더욱 많은 분노를 일으켰다. 전하, 저도 고발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백성의 생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재난 구호 식량을 착복했다. 제 아버지는 지방에서 민간의 농지를 강탈했다. 제 아버지는 품행이 불량하여 매일 유흥가를 돌아다녔다. 제 아버지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 후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한마디 한마디 퇴하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이 순간 장면은 매우 흥미로웠다. 이들 대신들이 사적으로 저지른 나쁜 일이 드러났다. 이때까지 조탁은 2000원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이해했다. 퇴하는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한순간에 조정의 대신들이 후궁의 기세에 눌려버렸다. 이때 퇴하는 어두운 얼굴로 천자검을 뽑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진룡 천자의 위험은 얼마나 무서운가. 몇 미터 떨어져 있어도 칼날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대신들은 겁에 질려 말을 할 수 없었다. 후궁의 미인들도 차분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투야가 갑자기 조탁을 향해 한 칼을 휘둘렀다. 조탁은 순간적으로 놀라서 실례할 뻔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고 보니 그 코모도 드래곤이 죽어 있었다. 조대인, 이렇게 괴물 하나 때문에 내 신하들과의 화합을 해치다니. 정말로 그럴 가치가 없다. 오늘 조정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겠다. 조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두려움과 멍한 다양한 감정 모두 조탁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전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리고 조정회의가 끝난 후 투야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지록이마 사건이 파괴되면서 조탁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위축되었다. 주인의 제왕 권위가 더욱 확고해졌다. 국가력 포인트 2000을 보상으로 받았다. 사실 지록이마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간신 조탁의 위신이 큰 영향을 받았다. 만국 임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투야는 2000원을 태제로 승진시켰다. 태제는 좌우 승상 위에 군림하는 자리이다. 한 사람 아래 만 사람 위에 지기. 외부에는 태자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고 있다. 내부에는 가장 큰 간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 투야는 만국의 군주가 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 후 2000원은 완전히 멍해졌다. 지금 북진군은 청군 측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가 군을 이끌고 공격한다면 실패하면 장례도 치를 수 없게 된다. 이건 그를 불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2000원은 다시 한번 투야의 무서운 계략을 느꼈다. 바로 그때 조탁이 나타나 그를 꾸짖었다. 왜 자신이 방금 권위를 잃었는데 그가 승진했는가. 마음이 복잡한 2000원도 원하지 않았다. 이 돼지 같은 팀원과 협력하는 것을. 조대인, 내가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고 오해하지 마라. 네가 옥새를 다루고 부서뜨렸다. 백관들 앞에서 위엄을 잃었다. 조수조차 너를 배신했다. 내 손에 어떤 카드가 남아있는가. 나는 지금 과거의 정을 생각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2000원이 말하며 조탁의 입에 명령서를 쑤셔 넣었다. 내 현재 신분과 호불호 용의를 조정할 수 있다. 잘 성과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투수가 들어오면 모두 죽게 된다. 말을 마친 2000원이 돌아서서 떠났다. 조탁도 군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면 죽을 뿐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나를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며칠 후 건경 주변 마을이 조탁에게 털렸다.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조금의 식량을 남겨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군령은 상과 같다. 병사들은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 용의대장조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탁에게 전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식량과 재정을 차단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모든 것이 대건의 백성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이다. 이렇게 하면 장수와 백성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원대장, 당신은 본상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나요? 본상은 단지 승산을 늘리기 위해서일 뿐이다. 우리가 반군의 정면 공격을 피하기만 한다면 건경 주변의 식량은 이미 끊겼다. 끌어도 투소를 죽일 수 있다. 대건의 백성으로서 희생할 각오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다. 조탁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은밀히 이미 식량과 금은 다른 곳으로 운반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원 대장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현재의 조정에 대해 완전히 실망했다. 그래서 그는 몰래 부하에게 소식을 투소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한편으로 효는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폐위된 황제인 투야가 한 짓이다. 예상치 못하게 병사의 보고를 듣고 보니 조탁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하지만 효는 진위를 구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가 한 말을 그대로 투소에게 전달했다. 그와 동시에 멀지 않은 곳에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감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안정됐다. 용의는 조탁이라는 늙은 개에게 끌려갔다. 성내의 수비는 1000명도 안 된다. 내 좋은 형이 나를 위해 폭발시키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자 투야는 참지 못하고 하하 웃었다. 그리고 다른 쪽의 투소도 소식을 받았다. 반개월 후 진복군이 용의를 크게 무찔렀다. 수많은 보급품을 압수했다. 진복 부통령 왕자는 매우 위하여하며 보고했다. 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 매번 상대방은 거의 전투도 하기 전에 식량을 두고 도망쳤다. 분명히 그들에게 일부러 패배한 것이다. 이 중에 분명 누군가가 있다. 투소는 듣고 나서 히히 웃었다. 왕장군이 말한 대로 틀림없다. 나는 물론 그가 일부러 한 것임을 알고 있다. 내 동생의 마음을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태자였던 투소는 아버지 황제에게 큰 기대를 받았다. 매일 그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동생 투야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투야는 그때 그에게 말했다. 세월을 낭비하며 즐길 수는 없다. 이 황제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투소는 투시의 적장자였다. 운명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형이 실망한 모습을 보며 투야는 웃으며 형에게 말했다. 이거 간단해. 나는 앞으로 너의 황제 자리를 빼앗을 거야. 너의 투성도 빼앗을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게. 어릴 적의 농담이 적중했네.
이제 투소를 감동시켰어. 너 이 바보야. 형을 위해서라면 온 신하들과 맞서겠어. 천하와 맞서겠어. 이번에는 형이 너를 보호할게. 북진 대군이 교토로 쳐들어올 때 투소는 혼자서 황궁으로 걸어갔어. 이 장면은 투야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 그때 옆에 있던 경비가 화살을 겨누려 했어. 놀란 투소는 급히 그를 막았어. 누가 너에게 쏘라고 했어. 화살을 내려놔. 진짜 이 병사에게 화살 맞고 죽을 뻔했네. 나는 아직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투소는 이 장면을 보고도 흐뭇하게 웃었어. 너는 이제 원하는 대로 어리석은 군주가 되었니? 너는 여전히 예전과 같다. 즐거움을 찾다. 고집이 세다. 예법을 무시하다. 이 몇 마디가 투야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하지만 다음에 그가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이걸 자신이 입고 어리석은 군주를 연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너는 여전히 자신의 선함을 그렇게 숨기고 있다. 무슨 소리야. 투야는 그 자리에서 CPU가 타버린 듯했다. 선함.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때 투야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 녀석은 분명히 헛소리를 하고 있다. 나를 속여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항복하게 하려는 거구나. 그냥 항복하면 정난의 조건을 이룰 수 없다. 그는 즉시 투소에게 소리쳤다. 너는 전쟁의 신이라고 자칭하다니. 전투를 하면서도 잔소리를 하다니. 무슨 전투 중에 연설하는 의식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투소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의 황제여, 나의 황제여.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입이 가볍구나. 하지만 의식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이 핵심이다. 전군 장병들, 내 명령을 들어라. 조탁을 처치하고 군주를 깨끗이 하라. 우리 황제 만세, 만세, 만만세. 이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울렸다. 원태자가 주인에게 복종했기 때문이다. 평생 형제의 정이 깊어 전설이 되었다. 인재를 양성한 사건으로 인해 국가의 5천이 추가되었다. 투야는 바로 멍해졌다. 머릿속에서 조탁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미안하다. 신은 더 이상 너를 도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나 죽으러 가야겠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너 스스로 해야 해. 그를 도와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이렇게 끝났다. 알지 못하는구나. 동생은 만국의 군주가 되겠다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간신이 형에게 살해당할 것을 생각하니 투야는 현장에서 겁에 질려 혼이 나갔다. 조탁은 지금 이미 죽었나? 투소가 그에게 말했다. 신은 이미 부하왕에게 조탁을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조탁의 목을 황제의 즉위 축하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성벽 위에는 이미 투야의 모습이 사라졌다. 다음 순간 투야가 빠른 말에 올라타 그 옆을 지나갔다. 그는 누구도 조탁이라는 늙은 개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어떻게 만국의 군주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현대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순간 죽음을 모르고 조탁은 여전히 죽음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황궁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이 용의 경호병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나중에 반격할 자본이 생길 것이다. 포부를 보는 것은 황제를 보는 것과 같다. 그에게 반항하는 것은 황제에게 반항하는 것과 같다. 말을 듣지 않는 장수들에게 그는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경계하는 방법을 썼다. 그가 명령을 어긴 자를 처형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손이 그를 강하게 막아섰다. 그가 돌아서서 누가 이렇게 대담한지 보려 할 때 투야의 피처럼 붉은 두 눈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투야는 미친 듯이 조탁에게 소리쳤다. 조탁, 제발 죽으려 하지 마라. 네가 죽으면 나는 어쩌라고. 그는 조탁의 얼굴을 움켜잡았다. 너는 밖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니? 8만 북진군이 너를 처치하러 오고 있어. 그들은 오직 군주를 정화하라고 외치고 있다. 조탁을 처형하라. 너 정말로 스스로를 죽이고 싶니? 이때 용의 장병들의 마음이 차가워졌다. 네가 죽으려는 능력은 정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조탁은 듣고 나서 겁에 질려 얼굴이 검게 변했다. 그는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다. 지금까지도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거의 너에게 속을 뻔했다. 너는 그렇게 착하게 나를 구해줄 마음이 있니? 분명 검경이 함락되어 너는 도망쳐 온 거겠지. 이때도 여전히 상상하고 있다니. 투야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때 조탁은 갑자기 칼을 휘두르며 그를 향해 달려왔다. 조탁은 투수가 죽이려면 먼저 투야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투야를 잡아 새 황제에게 넘길 수 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공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옆에 있던 병사들이 호위하러 달려왔지만 즉시 사망했다. 피가 투야의 뺨을 가로질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 순간 조탁은 투야의 목에 칼을 대고 크게 웃었다. 결국 너는 나에게 조종당하게 될 거야. 네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후궁에서 내 일을 방해하는 여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그 여자들은 원래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특히 조수 그 중고품은 이미 수많은 남자들에게 보내버렸다. 주인의 뜻을 어기는 도구는 오직 파괴해야 한다. 조탁의 말은 수많은 은침처럼 투야의 마음을 찔렀다. 투야는 드디어 방어가 무너졌다. 그는 반손으로 주먹을 날려 조탁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다.
너는 정말 지나치게 뚱뚱한 돼지구나.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지나치다. 나는 이게 같은 시간 여행을 가겠다. 이게 같은 시스템은 꺼져라. 퇴하는 마지막 발로 조탁의 바지를 강하게 걷어찼다. 아픈 조탁은 땅에 누워 미친 듯이 구르며 네가 방금 말한 건 너무 맞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파괴해야 한다. 너는 내가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나는 자손을 남길까 두려워서 나라를 망치지 않았다. 매번 미녀들을 볼 때마다 그저 점만 찍을 수 있다. 후궁 코스프레 의상을 잘 준비하기 위해 3일 3야 동안 눈을 감지 않았다. 나는 이 세계의 이상한 문자를 배우고 싶다. 너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는 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망치는 것. 이 순간 옆에 있는 병사들은 퇴하가 조탁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퇴하는 마치 죽신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탁에게 다가갔다. 나는 큰 임무를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이렇게 나에게 보답하는구나. 조탁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인정했다. 나는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됐다. 나는 권력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며서는 안 됐다. 신은 정말로 잘못을 알았습니다. 퇴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재산, 군대, 왕위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중용한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신한 것이다. 이번에 조탁은 더욱 깨달았다. 그는 울면서 자신이 선왕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폐하의 큰 은혜를 배신했다. 건조의 백성을 배신하여 그들을 심한 고통에 빠뜨렸다. 나는 건조의 죄인이다. 조탁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퇴하가 생각하는 배신은 이게 아니다. 그는 만국을 원한다. 큰 임무를 조탁에게 맡기다. 너라는 간신이 점점 더 내 정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것이 그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 조탁은 깨달음을 얻었다. 퇴하는 실망한 채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조탁은 어떻게 참을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나라를 망치려 했다. 자신을 협박하려 했다. 퇴하는 한숨을 쉬었다. 다음 순간 조탁은 뒤에서 나타난 그림자에 의해 기절했다. 효, 너는 결국 손을 썼구나. 효는 자신의 등장도 퇴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퇴하의 공포를 느꼈다. 이 순간 그녀의 입장은 퇴하와 투소를 지지하는 사이에 있었다. 왔다 갔다 흔들렸다.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퇴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항상 조탁에게 만국의 희망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이제는 주도권을 자신이 쥐어야 할 때다. 그가 조탁의 생명을 직접 끝내려 할 때 조수도 악몽을 꾸고 있었다. 수많은 자아가 그녀에게 왜 자신을 위해 복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함께 조탁을 죽이겠다고 피해 맹세를 했다. 이때 그 뚱뚱하고 귀가 큰 조탁이 그녀를 위협했다. 주인을 배신하는 도구. 그녀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피가 가득한 입을 벌리고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신검이 떨어졌다. 그것은 조탁의 머리에 깊숙이 꽂혔다. 그리고 그 검을 쥐고 있는 이는 바로 퇴하였다. 꿈과 현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조수가 한 목소리에 의해 깨어났다. 언니, 조탁이 폐하에 의해 처형되었다. 지금 대전에서 신하들을 소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조수는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북진군이 도착했을 때 퇴하는 이미 궁으로 돌아왔다. 여기 남아있는 것은 조탁의 시체뿐이다. 다른 한편에서 퇴하는 대전에서 정신을 잃었다. 나는 오직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멸망시켰나? 지금 후궁들은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혔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한 재앙의 기회는 전혀 없다. 북진태자 투소는 그의 황위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천원은 조탁이 죽은 후 완전히 겁쟁이가 되었다. 조정의 문무백관들은 더욱 안정적이다. 퇴하가 호랑이처럼 맹렬하게 행동한 결과 오히려 점수가 15,000이나 올랐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퇴하의 우울한 모습은 이천원에게 더욱 무섭게 보였다. 그는 이미 조탁을 처치했음에도 위아해했다. 투소도 진심으로 귀속했다. 왜 퇴하에게서 행복한 기미를 전혀 볼 수 없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니 그는 두려워졌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원래 세 방향의 미묘한 균형 관계는 이미 끝났다. 이제 그는 유일한 불협화음의 요소가 되었다. 이 말을 듣자 이천호는 즉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 신하가 폐하의 대단한 위엄을 축하드립니다. 국적의 간신 조탁을 처치하다. 정말로 시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탁은 신하의 손에서 병부를 빼앗아 백성을 어지럽혔습니다. 신은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폐하께서 신이 재상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천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퇴하가 끊어버렸다. 그만. 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분이 아니다. 최근 나는 너무 피곤하다. 퇴하는 마지막 간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음에 변복하고 대건을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면직 문제는 내가 돌아온 후에 이야기하자. 이찬원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다. 폐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정이 겨우 안정되었는데 여행을 하다니. 그러면 자신의 재상직이 만인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이찬원은 겁에 질려 황제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급히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퇴하의 협박이었다. 너가 나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느냐? 퇴하는 이찬원이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자 알게 되었다. 그는 완전히 실망했다. 이찬원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다행히도 외부에는 적의 세력이 많았다. 북쪽 초원에서는 청륵대 부족이 자주 침입하고 있었다. 전쟁의 신인 투소조차 그들과 겨우 동등하게 맞설 수 있었다. 남쪽은 그들과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국주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심지어 선왕도 생전에 여러 번 정벌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대건 제국 내에서 신자라고 불리는 100만 홍수군이 있었다. 이 신흥 세력으로 구성된 반란군은 항상 대건조의 큰 골칫거리였다. 앞에 두 세력이 퇴하를 도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 번거로웠다. 이번에 그는 변복하고 사사로이 방문하여 홍수군을 주목하고 있었다. 건국 황제가 국내의 적을 내통자로 삼다. 생각해보니 자극적이다. 퇴하는 여기까지 생각하니 기쁘게 웃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찬원을 다시 놀라게 했다. 그는 도무지 퇴하의 속셈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퇴하가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까지 이 시기에 반드시 그를 도와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가 어떤 약점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소녀는 만국의 군주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간신이든 친형이든 모두 그보다 더 열심히 자신이 황위를 차지하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소녀는 미복으로 사사로운 순찰을 핑계로 민간의 반역자를 이용해 자신의 만국을 도왔다. 퇴하는 본래 혼자 오려고 했다. 형은 그러나 효를 보내 그를 보호하게 했다. 두 사람은 용흥 일대의 큰 거리에서 매우 위화해했다. 여기 분명히 투시 황족의 발원지다. 그러나 지금 명목상으로는 대건에 속하지만 이미 여러 세력에 의해 파악되었다. 이론적으로 선왕은 이 지역의 통제권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왕과 투소의 차별 수단으로 어찌 반역자들이 여기서 거점을 세우도록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퇴하가 위화해하는 순간 효가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눈앞에 이 강한 남자들은 홍수군의 사람들이다. 이 마을에서는 이전에 너희를 본 적이 없다. 너희는 조정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겠지. 신분이 들키자 효는 즉시 전투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퇴하는 이때 입가의 미소를 거의 억누를 수 없었다. 정말로 철신을 밟고도 찾지 못할 곳이다. 얻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빨리 나타나다니. 나는 정말로 조정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너희 대장은 어디에 있나? 나는 중요한 일을 논의할 것이 있다. 상대방이 이렇게 솔직하게 신분을 밝히자 반역자들도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여기는 그들의 장소다. 두 사람이 얼마나 큰 파란을 일으킬지 두렵지 않다. 퇴하와 효는 이렇게 홍수군 총단으로 끌려갔다. 동시에 단 안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다. 중앙의 소녀에게 대건의 소식을 보고하고 있었다. 좋은 소식은 새 황제 퇴하가 즉위한 지 3개월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의 혼란을 가라앉혔다. 건국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나쁜 소식은 어떤 것인가? 단주가 질문을 하려 할 때 부하가 조정에 누군가 만나러 왔다고 보고했다. 단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는 바닥에 있는 정갈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본 퇴하는 온몸이 불편했다. 소녀 오동현은 홍수군의 수장이다. 방술에 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능숙하다. 천하의 유민들을 신자로 모으고 있다. 대건의 기반을 전복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조라고 불린다. 완벽한 육각형 전사다. 방골은 놀라운 100%에 도달했다. 퇴하는 이 소식을 보고 즉시 기운이 솟았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그가 인사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비록 당신이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해 신분을 숨기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분명 고위 권력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당신의 이하이는 분명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너라는 이하이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보인다. 피를 많이 본 잔인한 사람. 도야는 여전히 웃으며 아부를 한다. 역시 홍수군의 수령답다. 눈빛이 정말 날카롭다. 사실 숨길 게 없다. 나는 비록 조정의 사람이다. 하지만 대건국의 조정은 아니다. 나는 대영의 밀사이다. 폐하의 명을 받아 홍수군과 협력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통의 술이 깨졌다. 도야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협력을 구하니 듣기 좋다. 너희들도 대건의 기운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 왜 숨기려고 하니? 도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멍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을 바라보며 더 위화해졌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때 상대가 그의 얼굴을 가볍게 쳤다. 아직도 꾸미고 있나? 너희들은 세상의 기운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500년 전 도시의 조상도 이곳에 있었다. 거대한 용의 머리를 베어내다.
도가 이제 천하를 차지할 기운을 얻게 되었다. 비록 그 당시 제후들이 나뉘어 있었지만 결국 거의 천하를 통일할 뻔했다. 이로 인해 후세에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500년마다 황룡이 태어난다. 머리만 베어내면 용의 뿌리를 차지하면 황제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만 알고 있다. 그러나 500년 전 황룡이 사실 두 사람에 의해 처치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은 전국을 세운 저인왕이다. 두 사람은 위형제였다. 원래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간극이 생겼다. 도의 선조는 용의 뿌리의 힘을 빌려 일국이 북방 전체를 통일했다. 저인왕은 또한 몽룡강 이남을 통일했지만 그러나 국력은 전혀 건국과 대적할 수 없었다. 만약 천혜의 지형으로 힘겹게 버티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이미 망국했을 것이다. 이제 500년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천하의 격국이 반드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시스템이 용왕의 기운을 감지했다. 이 이야기는 멸국 사건을 촉발할 수 있다. 숙주에게 먼저 오동연의 신뢰를 얻을 것을 권장한다. 이야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열심히 발굴하라. 도야의 마음속 흥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미복으로 홍수군을 방문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오도조가 방금 용왕의 기운을 언급했다. 너도 천하를 차지하고 싶니? 도야는 흥분을 가득 담아 질문했다. 그러나 얻은 결과는 오도조가 태생적으로 반역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제정신으로 황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는 도야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태생적으로 반역자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너는 목표도 꿈도 없니? 이 지역은 홍수군의 지배 아래 있다. 반역자 수령은 도야에게 그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라고 했다. 다행히 도야는 오기 전에 오동연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다. 오동연은 어린 시절 마을이 건봉 대전으로 인해 멸망당했다. 유랑 중에 그녀는 선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때부터 그녀는 위술과 방수를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 같은 출신의 사람들을 치료했다. 이를 통해 명성을 쌓아 사람들에게 도조라 불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조직된 홍수군은 대건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혼이 전이되기 전 도야는 역사서에서 너무 많은 봉기 지도자들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과 압박에 의해 궁지에 몰린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여자는 비록 잡기 힘든 변태 신흥 종교인처럼 행동하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순수한 이상주의자이다. 다루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다. 도야는 두 손가락을 내밀었다. 이번에 국주님의 명을 받아 약속을 가져왔다. 첫 번째는 건국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 입장이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국주님은 만세의 명군이 되기를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개혁을 약속했다. 완벽한 인간 천국을 세우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오동연의 주목을 받았다. 도야는 상황을 보고 즉시 기회를 잡았다. 그럼 저는 우리 국주님의 통치 이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생에 풍부한 키보드 전사 경험을 가진 도야. 다음 순간 그는 떠들기 시작했다. 은밀히 숨어있는 이천원이 아사에게 두 사람의 행적을 숨기게 했다. 왜냐하면 오동연도 방술의 고수이기 때문이다. 아사는 원거리에서 방술을 사용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대화 내용은 끊기고 이어지곤 했다. 민생을 발전시키다. 경작자는 자신의 땅을 가진다. 상업을 통해 물자 유통을 촉진하다. 교육을 발전시키고 농업기술을 개혁하다.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지만 그중 많은 말들이 이천원을 크게 놀라게 했다. 특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점. 이것은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인가. 하지만 이 일은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해의 위유령광이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 권력자들의 권리가 5마리 말에 의해 찢겨졌다. 이후로는 누구도 천하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을 언급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도야는 감히 다시 언급하고 있다. 실패하게 되면 황제라 하더라도 생존할 기회를 피할 수 없다. 정말 멋진 일이다. 이 순간 이천원이 도야를 바라보는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조탁과 권력을 두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도야는 이미 세상을 품고 있는 시각과 경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 이천원의 마음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 도야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국 붉은 소매군의 노인조차 그를 위해 차를 따르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당신의 묘사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만약 전국이 정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천추만세의 천국이 될 것이다. 도야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기뻐할 틈도 없었다. 다음 순간 오동연이 급격히 화제를 전환했다. 하지만 나를 바보로 생각하나요? 당신들 진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의 국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주인왕이 국가를 세울 때는 용왕의 기운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강남 문벌 세력과 공동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도 당신들의 황제는 문벌의 이익을 건드릴 용기가 없다. 설마 당신들이 스스로 팔을 자르며 우리를 위해 복을 구할 것인가?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봐. 상대방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도야는 울고 싶지만 눈물이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 지나치게 흥청망청했다. 진국의 배경을 조사하는 것을 잊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너무 앞서갔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큰 엉뚱한 일로 여겨진다. 도야는 점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한 인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은 바로 효였다. 누구든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그녀는 주저없이 손을 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결국 홍수군의 영역이다. 오동현은 두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하여 아마도 전부 남길 것이다. 알겠어. 네가 알아차릴 줄은 몰랐어. 사실 나는 대건국 사람이다. 오동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평생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건국이다. 그녀가 손을 쓸 준비를 할 때 투야는 급히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 나는 비록 건국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도저와 같다. 오직 건국의 멸망을 원한다. 이 말은 몰래 듣고 있던 이천원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사는 급히 출동할지를 물었다. 그녀는 투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천원의 마음속에서는 투야가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궁금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투야는 어떻게 오동현을 설득할 수 있을까? 다음 순간 도야는 이천원이 상상도 못할 말을 했다. 평생 상상도 못할 말을.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위연하게 말했다. 나는 강국의 태제다. 이천원이 그렇다. 이천원 본인은 거의 토해낼 뻔했다. 너는 이천원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이천원은 즉시 피를 토했다. 오도조가 믿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자 도야는 다시 자신의 꿈이 도시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동사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항상 은밀히 잠복해 있었다. 선제에게 평생 소와 말처럼 봉사했다. 드디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권력을 장악했다. 이 사건은 궁중과 민간 모두에 퍼졌다. 오도조도 자신의 정보 경로가 있다. 얼마 전 건신 이천원이 조탁과 연합했다. 도야라는 이름의 쓸모없는 황자를 지원했다.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수가 돌아와서 동생의 즉위를 지지했다니. 도야는 재빨리 대답했다. 도수가 무슨 바람을 맞았는지 모르겠다. 이후 조탁은 처형되었다. 나는 리천원이 연금된 후에 황제가 그를 몰래 제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야는 여자의 말을 이어갔다. 황제는 정말로 내가 죽기를 원한다. 나는 죽음의 시종의 호위 아래에서 탈출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어 너에게 의지하러 왔다. 오도조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리천원은 전략이 뛰어나다. 그는 간왕의 첫 번째 지혜자이다. 방금 선생님의 그처럼 훌륭한 정책 방향. 이 평가를 받을 만하다. 여기까지 말하자 오도조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하지만 나는 리천원이 중년 남자라고 들었다. 이 말이 나오자 도야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동안술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간조의 어린 황제인 도야는 무능하고 어리석다. 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내 국가 운영 이념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오도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다음은? 내 힘을 빌려 용근을 차지해라. 스스로 황제가 되어라. 도야는 급히 손을 흔들었다. 황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나는 지금 도조와 같다. 지금의 강국을 파괴하고 싶을 뿐이다. 오도조가 말하지 않자 도야는 계속해서 속이려 하려 했다. 갑자기 여자가 그를 기다리라고 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먼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쥐를 처리해야 한다. 옆에 있던 아사는 오도조의 압박을 느끼고 얼굴이 크게 변했다. 그녀는 방금 이천원을 끌고 떠나려 했다. 오도조는 이미 두 사람 곁에 도착했다. 엿듣는 게 즐겁지? 말이 끝나자마자 아사는 급히 한 장의 부적을 던져 도망쳤다. 오도조의 얼굴색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몇 번이 몸을 피하며 간신히 뒤우쳤다. 예상치 못한 것은 여전히 방술이었다. 하지만 내 앞에서는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 뇌도는 사방에서 몰려왔다. 순간적으로 무서운 번개가 오도조의 손끝에서 튀어나왔다. 단 한 번의 기술로 전투가 끝났다. 옆에 있던 이천원은 아예 멍해졌다. 이때 오도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괜찮은 부하가 있구나. 이렇게 강력한 부하가 보호하고 있으니 너도 분명 대단한 인물일 거야.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 중이었다. 옆에 있던 도야는 정말로 멍해졌다. 그는 이천원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정성을 다해 반나절을 계획했는데 이제 완전히 망했다. 오도조가 이천원에게 도대체 누구인지 추궁하기 시작하자 도야는 입을 벌리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방금 너를 흉내냈다고 생각했다. 너는 나를 반대로 흉내내지 않겠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 너와 황제의 나이는 전혀 맞지 않아. 도야의 마음속에 수많은 욕이 스쳐 지나갔다. 이때 이천원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천원이여, 너는 왜 공부하느냐? 이천원은 고개를 저었다. 천지의 마음을 세우기 위해, 생민을 위해 명을 세우기 위해, 만세를 위해 태평을 열기 위해. 이것이 성인이 우리 독서인에게 가르친 도리이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인 나는 성인처럼 고상하지 않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그것들은 단지 성인의 수단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겨우 100년이다. 결국 썩어 먼지로 변할 것이다. 오직 역사서에 기록되고 모두에게 전해져야만 우리 독서인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 그날 이후 이찬원은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 방향을 찾았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다. 건국이 다른 나라를 대대적으로 정복하였기 때문이다. 전란이 그의 고향에까지 미쳤다. 그는 비로소 이른바 독서인의 자존심을 깨달았다. 생과 사앞에서는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다. 착한 그는 3일 3야 동안 굶주린 노인을 불쌍히 여겼다. 막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주려던 참이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이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줄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이찬원에게 몰려들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때 이찬원은 현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도야의 대동사회. 마치 한 덩어리의 맹렬한 불꽃처럼 빛났다. 그는 한때 어둠에 가려진 마음을 가졌다. 이 순간 이찬원은 도야의 말 덕분에 깨달았다. 공부는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생명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자신만의 인생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타인의 남은 음식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순간 이후 강국에서 가장 젊은 재상 이찬원이 탄생했다. 그는 마침내 만민의 생사를 지배하는 흉악한 존재가 되었다. 비록 늙은 황제도 그의 눈에는 가장 유용한 졸에 불과했다. 선왕이 대소를 당했을 때 이찬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의사와 장수들을 함께 묻어버렸다. 그를 반대하는 조정의 대신들은 현장에서 처형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세계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그 당시의 조탁은 그 옆에서 따라다니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선제의 유언으로 추수는 즉위하게 되었다. 이찬원은 역사서에 좋은 모습으로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탁을 표면상의 간신으로 세웠다. 황제를 조종하고 정치를 장악하여 스스로 최대의 승자가 되었다. 그러나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이 약하고 무능한 황제인 치아가 세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상황이 생겨났다. 바로 그때 오도조가 차가운 소리로 그를 기억에서 끌어냈다.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찬원이 담담하게 자신의 모자를 벗었다. 나는 건원제이다. 청군을 도륙하는 자이다. 이 말이 나오자 도야는 즉시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너를 가장하고 있다는 거냐? 너는 반대로 내 아버지를 가장하고 있다는 거냐? 그러나 이찬원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가짜 죽음은 단지 세상을 속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중에 오도조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속이는데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오도조가 자신을 한 손으로 쥐어짜려는 순간 이찬원이 급히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건국에 대해 뼈저린 증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뼈와 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내가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내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을 것이다. 오도조의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이찬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죽음보다 그 여가 도야를 더 미워한다. 그가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 여가는 야망이 깊고 음모가 가득하다. 항상 자신을 무능하고 세욕에 빠진 모습으로 가장해왔다. 나로 하여금 그가 많은 왕자들 중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비밀리에 조정의 대신들과 결탁해왔다. 황위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년 동안 그의 세력은 이미 조정과 군대에 침투해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죽은 자상도, 조탁도 그의 사람이다. 이때 그는 몰래 도야를 한번 쳐다보았다. 다시 한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도 이찬원이 나에게 충성스럽다. 도야의 유혹에 직면하여 그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나를 위해 그의 세력을 무너뜨리려 계획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도야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나는 가짜 죽음을 가장에 퇴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원은 조정에 남아 계속해서 이간질을 한다. 도야와 대 신의 관계. 아쉽게도 우리의 계획은 반만 성공했다. 비록 조탁이 도야와 결별했지만 또 다른 역자 도수가 도야를 도와 조탁을 처치했다. 그리고 그가 조정의 안정을 도왔다. 이찬원이 말할수록 점점 분노했다. 그러나 옆에서 느껴지는 살기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선제에 대한 무한한 충성에서 비롯된 흉악한 사람이다. 감히 선제를 모욕하다. 폐하를 모욕하다. 도수 전하를 비방하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금기를 범하다. 흉악한 사람은 도야가 결코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도야가 한마디만 하면 흉악한 사람은 주저없이 그를 조탁에게 보낼 것이다. 이찬원의 빈틈없는 말에 오도조도 깊은 생각에 빠졌다. 결국 그녀도 들은 적이 있다. 국상날에 살아있는 사람은 장례식 현장을 나가지 못했다. 혹시 이 사이에 정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인가? 이때 이찬원이 더욱 진지하게 도야에게 말했다. 이찬원,
이 기간 동안 너에게 간신 역할을 맡겼다. 방금 너는 본심을 저버리고 나를 모욕했다. 정말로 너에게 억울한 일을 시켰다. 효의 놀란 시선 속에서 다음 순간 도야는 두 손을 모았다. 진지한 표정으로 2,000원에게 절을 했다. 신은 어쩔 수 없이 전하를 모욕했다.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2,000원의 목을 잡고 있던 손이 풀렸다. 2,000원이 크게 땅에 떨어졌다. 그가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오동현이 다시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는 네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아쉽게도 나는 건환과의 원수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무사히 보내줄 것이라고 진짜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2,000원이란 인물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사람의 마음을 잘 다루는 고수이다. 왕위를 잃은 폐인이다. 너는 나를 죽이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쉽다. 하지만 나는 나를 죽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결국 건국은 아직 존재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죽여도 복수의 쾌감을 느낄 수 없겠지. 오도조가 차가운 콧소리를 내었다.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연히 도시 일족이 서로 죽여야 한다. 집안이 망하고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 좋겠지. 이 악독한 말에 직면하여 2,000원은 도야를 위해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도야가 참지 못하고 폭발할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도야는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뛰어올라 여자가 잘 말했다고 칭찬했다. 집안이 망하고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 좋다.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 좋다. 도야는 웃다가 입이 찢어질 듯 했다. 그는 2,000원이 오도조가 건국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해야만 홍수군을 잘 이용해 건국을 전복할 수 있다. 역시 너다. 내가 큰 기대를 걸었던 멸국의 소능력자. 이때 오도조는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도야와 투야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용맥에서 용왕을 얻고 싶어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홍수군의 지원을 얻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2,000원이 동조하려고 했을 때 오도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꿈꾸지 마라. 비록 그녀는 도시 일족이 서로 죽는 것을 기꺼이 보고 싶어 했지만 홍수군을 적의 도움으로 쓰게 하려는 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2,000원은 그저 담담하게 웃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시선이 도야로 향했다. 만약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면, 너가 그를 돕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반역자의 사건을 겪고 나서 지금 나는 이미 황위를 실증냈다. 지금의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 하나는 그 두 명이 망나니 아들을 처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도야는 그가 진지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이 그 상황에 휘말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이분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도조는 이미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개에게 먹이로 주려 할 때 2,000원이 갑자기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품에서 전국의 옥새를 꺼냈습니다. 이는 내 미래의 상속인에게 주는 결혼 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때 도야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대단하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배치되다니. 이를 본 오도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했군요. 당신이 이전에 제시한 국가 운영 이념을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지체할 필요가 없겠군요. 우리는 바로 혼인방으로 가죠. 이 말이 나오자 도야는 급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다음 순간 그의 목에 갑자기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오도조의 어깨에 메어졌습니다. 이때 2,000원은 드디어 한숨을 돌렸다. 전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마세요. 선제보다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합니다. 천고의 제왕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이때 오도조의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소음이 밤에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효는 단지 두 글자를 분명히 들었다. 저열한. 다음 날 아침. 효는 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렸다. 오도조는 하품을 하며 나왔다. 그녀가 도야가 왜 아직 나오지 않는지 위하여할 때 마른 나무처럼 여인 한 그림자가 천천히 방에서 기어 나왔다. 그는 이 교모에게 거의 말라버릴 뻔했다. 하지만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이 정도 희생은 가치가 있다. 그런데 2,000원이라는 자가 심지어 옥새까지 궁에서 가져갈 용기가 있다니 자신을 팔아버렸다. 정말 미래가 기대된다.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오도조는 그를 데리고 총단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함께 용맥을 빼앗는 방법을 논의했다. 길을 가는 동안 도야는 두려움에 떨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곧 몇 사람은 함께 한 곳에 진을 치게 되었다. 여기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철을 다루고 칼을 만들고 있다. 언제든지 반란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자세히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전혀 홍수군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하회, 황천당,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동맹.
오봉산, 해사파. 여기에는 강국의 각지에서 모인 크고 작은 반란자들이 모여 있다. 그중 상당수는 고니에게 처리당한 적이 있다. 이젠 큰일이다. 자신이 반란자의 소굴을 건드린 셈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음흉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더 반란자처럼 보인다. 이젠 도야가 기뻐할 일이다. 그에게 이 반역자들은 모두 나라를 멸망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였다. 모두가 우연히 만날 수 있지만 구할 수 없는 보물이다. 이천원은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존경심이 더해졌다. 정말로 폐하답다. 적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발걸음이 안정적이다. 심지어 기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말로 선제의 혈통답다. 그 후 갑자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드래곤맥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반역자들이 여기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한 번에 모두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건장한 남자가 도야 앞에 나타났다. 이 형제는 다소 낯이 익지 않았다. 어떤 도의 위군인지 모르겠다. 도야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강국의 망명재상 2,000원이다. 그는 전임 간왕인 도청군이다. 그 사람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즉시 하하하고 웃기 시작했다. 결국 우도조가 나와서 증명해주기 전까지였다. 그 사람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갑자기 굳어 사라졌다. 그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즉시 몸을 굽혀 인사했다. 도조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도조는 무시했다. 대신에 그는 고개를 돌려 도야를 바라보았다. 너는 어젯밤 나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홍수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용맥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했겠지. 홍수군이 지원하는 것은 너 혼자만이 아니다. 상인은 결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비록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지만 용기를 내어 용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베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에는 용맥을 차지하는 것을 계기로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하기를 환영한다. 2,000원은 단 한 번의 눈길로 이미 이해했다. 이 여자는 용맥을 미끼로 모든 반란 세력을 모으고 있다. 그 목적은 가장 적합한 멸건의 인물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그녀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계산적이고 교활한 여자를 전하께서 정말로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도야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경쟁자가 많아야 더 재미있지. 어차피 최종 결과는 하나뿐이야. 누가 와서 건국을 멸망시키든 그에게는 상관없어. 그때 군중 속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록 현장에는 예비 자원들이 많지만 너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남경 쪽 사람들일 거야. 오도조는 담담하게 웃었다. 너도 생각해보지 그래. 그 당시 주시 후손들이 정말로 용맥에 무관심했을까? 시간을 계산해보자. 남경 쪽 사람들도 곧 도착했겠지? 그때 한 그림자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오도조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진사명, 내가 너에게 남경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잖아. 너는 왜 혼자 돌아왔어? 진사명이 대답했다.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도조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감히 거역할 수 없어. 다음 순간 그의 손에 한 개의 머리가 나타났다. 사람은 내가 데려왔어. 한 개의 머리. 충분하지? 그때 진사명이 돌아와서 한 발로 그 사람의 머리가 두 사람 앞에 차여졌다. 오도조가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너에게 남경사자를 맞이하라고 했잖아. 용왕의 기운을 차지하는데 참여해. 너가 이렇게 나를 맞이하는 거냐? 그러나 진사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나를 탓할 수는 없어. 누가 이 녀석이 너무 약하다고 했어. 오도조는 마음속으로 이해했다. 눈앞에 이 녀석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문제를 일으키다니 너무 조급한 것 같아. 그러나 진사명은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스스로 도조에게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다. 도조는 항상 강국을 멸망시키고 전쟁을 평화롭게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부하로서 당연히 의무가 있다. 도조를 도와 세상을 통일할 임무를 물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시도 강국의 대친왕, 스스로를 강남의 제1용장이라고 자칭한다. 파도를 뚫고 전투를 이끄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 그는 제 나라를 대표하여 용기를 빼앗으러 왔다. 그러나 초원에서 온 친구들에게 전멸당했다. 이런 사람은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다. 이때 한 소녀의 웃음소리가 사람들 귀에 울려 퍼졌다. 이 사람은 북망초원의 성녀 아이나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래에는 그녀의 전투 노예인 휴가가 앉아 있었다. 남제나라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매우 경멸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집 아야가 처치한 자들이다. 남제나라는 정말로 약한 무리이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대머리는 즉시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북망에서 성녀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스스로 초원의 여러 마귀와 연결된 신통력을 자칭한다. 오늘 그를 만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옆에 있던 폭발머리는 매우 경멸했다. 하찮은 북쪽의 야만개. 중원에 와서 용기를 빼앗으려 하다니. 정말로 분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아이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중원의 화려함에 비하면 초원은 확실히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너희 중원도 별로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사형 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혹시 반란자를 좋아해서 그런 건가? 그리고 나는 이번에 남쪽으로 내려가 용맥을 차지하려 한다. 바로 분열과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만약 천하를 통일하는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천하를 통일하고 전쟁을 평화롭게 하다. 천하를 통일하여 역사의 이름을 남기다. 천하를 통일하여 공을 세우다. 그녀의 호언장담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착각을 했다. 오직 도야만이 다소 이해하지 못했다. 이때 그는 시스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의 속성 자료 패널.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직장에서의 상사와 비슷한 것 같았다. 똑같았다.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 또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엘리트만을 받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 도야는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와 함께 이 말을 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자의 주목을 끌었다. 그녀가 반응할 새도 없이 옆에 있던 두건을 쓴 남자가 즉시 의문을 제기했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쓰레기라는 거냐? 그러나 여자는 그저 담담하게 웃었다. 나는 너를 겨냥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라는 것이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두말 없이 달려들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야의 강력한 공격 아래 그들은 곧바로 해결되었다. 그들은 빠르게 하나씩 해결되었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도야는 급히 구석을 찾아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그가 두 걸음도 떼기 전에 즉시 아이나의 주목을 받았다. 아야, 그 남자를 먼저 처리해. 도야는 즉시 당황했다. 자신은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 않나. 아이나의 생각에는 오직 이 남자만이 자신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녀가 태어주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중기 강력 보스일 것이다. 지시를 다시 받았다. 흑치가 말없이 도야를 공격했다. 이때 오도조는 즉시 분노했다. 여기서는 그녀의 홍수군의 영역이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녀를 도조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아이나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침착하게. 우리 사이의 적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강국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때 이 목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졌다. 도야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때서야 그는 깨달았다. 보아하니 이것이 이 여자의 능력이다. 세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귀에 반복되었다. 오도조조차도 그녀의 계략에 빠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세뇌하기 시작했다. 강국을 멸망시켜야 한다. 먼저 이전 가낭을 처치하자. 아이나의 마음의 마수가 계속해서 발동되면서 도야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집착이 있다. 그리고 아이나의 능력은 사람 마음속의 집착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로 유도하여 상대방을 집착에 지배당하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 도야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언어 유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안에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2,000원을 뒤로 보호했다. 진정해. 그는 더 이상 건왕이 아니다. 그를 처치한다고 해서 건국을 멸망시킬 수는 없다. 오도조가 천천히 진정되는 것을 보자 아이나는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도조, 건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의 평생 소원이겠지. 이제 목표가 눈앞에 있다. 너는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할 것이냐? 당신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흔들기로 결심했나요? 그를 죽여줘. 말을 마치자 오도조가 두 사람에게 강하게 주먹을 날렸다. 도야는 급히 피하며 이 공격을 모면했다. 그때 그는 다시 말했다. 오도조, 도청군이 죽으면 당신은 만족할 건가요? 당신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건국을 멸망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중원을 전쟁 없는 낙원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때 두 가지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었다. 도야는 마음속으로 이해했다. 많은 경우 사람의 마음속 집착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건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분명 그녀의 집착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더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시대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나는 그녀의 어떤 집착을 구체적으로 확대할지 선택할 수 없었다. 효과가 뚜렷하자 도야는 다시 힘을 쏟았다. 오도조, 만약 당신이 그 여자에게 조종당한다면 북쪽 야만족의 침입을 초래할 것이다. 중원 생명들이 고통받는 상황. 너는 내가 누구를 구했는지 말해줘. 이때 오도조의 마음속 두 가지 집착은 도저히 조화될 수 없었다. 그 직후 그녀의 머리는 멈춘 상태가 되었다. 그가 곧 쓰러질 때 도야가 그녀를 붙잡았다. 입싸움에 관해서 그는 여러 포럼 플랫폼에서 활약하는 전투의 강자다. 귀 옆에서 분노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때 흑아가 갑자기 땅에 엎드렸다. 그는 마치 어떤 통제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다. 언제든지 대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임 권왕은 당분간 죽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나중에 중원으로 남아야 하니까 마침 그를 하나의 말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곧바로 눈길을 돌려 도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결심을 했다. 오늘은 무조건 눈앞에 이 남자를 죽여야 한다. 비록 지금 자신이 오도조를 제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두 가지 집착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잠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의 전투력이 방해받지 않게 되었다. 아야의 실력 덕분에 현장에 있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때 샤오와 아사 즉시 자세를 취하고 치아 앞을 막았다. 이 두 사람을 보며 아이나는 더욱 교만해졌다. 그녀에게 치아를 죽이는 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였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흑아가 갑자기 돌진했다. 곧바로 세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치아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치아는 당황하여 즉시 멈추라고 외쳤다. 다음 순간 샤오의 날이 흑아의 팔을 찔렀다. 흑아는 즉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세 장의 부적이 그의 눈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강력한 공격력이 그를 즉시 튕겨냈다. 이 장면에 아이나도 넋을 잃었다. 그녀는 치아 옆에 있는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때 아사는 기세를 몰아 추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샤오에게 직접 막혔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직후 아이나의 귀에 시스템 알림 소리가 울렸다.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시스템 알림. 짐승화 증가. 짐승화 강화. 짐승화 강화. 짐승화 강화. 흑아의 짐승화 임계값이 짐승화를 억제하는가? 이때 흑아는 마치 기운이 솟아난 듯 했다. 그리고 아이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거부를 선택했다. 이때 흑아의 머리카락과 뼈가 무분별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와 개를 닮은 거대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작은 수혜자, 작은 장난. 이렇게 해야 재미있지. 이때 아사는 두 사람 모두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가 괴물로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현장에 있는 반역자들도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 이때 흑아가 뛰어올랐다. 번개처럼 빠르게 두 여자 앞에 도착했다. 두 여자도 즉시 몸을 피했다. 이 장면을 보며 아이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흑아는 원래 야생 늑대에게 길러진 아이였다. 본래 피를 좋아하고 난폭한 성격이었다. 그녀의 통제를 받아서야 폭주하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이를 부숴버릴 줄은 몰랐다. 아야의 눈에는 늑대의 본성을 봉인한 안대가 있었다. 업그레이드된 아야의 힘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 샤오의 실력으로도 매우 다루기 힘들게 느껴졌다. 다음 순간 그녀가 방심한 사이 흑아에게 어깨를 물렸다. 흑아는 그녀를 물고서 고개를 돌려 여자를 몇 미터 날려버렸다. 방금 전이 그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이 에너지의 파동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저절로 후퇴했다. 오직 도야만 앞으로 걸어왔다. 너희들은 괜찮니? 이때 효가 큰 소리로 다가오지 말라고 외쳤다. 이 짐승의 힘과 속도는 나보다 위에 있다. 이제는 아사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녀가 아사를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의 의식이 이미 흐릿해졌다. 어제 우도조에게 번개에 맞았다. 오늘은 또 기에게 맞았다. 곧 죽지는 않겠지? 그 무서운 힘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자신이 오늘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때 흑아가 갑자기 멈췄다. 이때 5명이 건장한 남자들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곧 5명이 건장한 남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바로 이곳 5대 문파의 수장들이다. 결국 자신의 영역에서 외부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도록 두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체면이 분명히 상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드는 것 같다. 이제 이 의미 없는 소란을 끝낼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짐승부터 시작하자. 마침 그게 가죽을 따서 따뜻하게 쓸 수 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이 즉시 달려와 소란을 피웠다. 이 말을 듣고 도야도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렇게 보니 자신이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이 끝나자마자 5 수장이 연이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곧바로 흑아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은 흑아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현장에 있는 몇 사람을 모두 쓰러뜨렸다. 그들은 전혀 반격할 힘이 없었다. 이를 보고 아이나는 즉시 미친 듯이 웃었다. 이 모습에 샤오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 무리의 녀석들은 도대체 뭘 하러 온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로 사람의 목을 가져다 주다니.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흑이가 다시 그녀를 겨냥했다. 이를 보고 교수가 번뜩였다. 그녀는 심지어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즉시 옆에서 제갈사를 붙잡았다. 그리고 힘껏 그를 도야 옆으로 밀어냈다. 그녀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만 들렸다. 빨리 이 여자를 입맞춤해. 도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다음 순간 교수의 통제 아래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알고 보니 제갈사는 남성과 접촉할 때만 무너진다. 이후 제갈사는 그 남성과 접촉한 사람을 생사대적자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가 도야와 접촉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도야는 급히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폭주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이때 그녀는 정신공격이 완전히 제어되지 않았다. 표정조차 급격히 변했다. 도대체 누가 내 남자를 빼앗으려 하는 거지? 말이 끝나자마자 샤오가 급히 옆으로 피했다. 그러나 저우거사는 미친 듯이 행동했다. 말없이 공격을 날렸다. 이를 보고 샤오가 급히 일어나 뒤우쳤다. 이어서 그 공격이 흑아를 향해 돌진했다. 그 속도는 번개처럼 빨랐다. 흑아는 잠시 멍해졌다가 그 공격에 휩쓸렸다. 아이나는 즉시 긴장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샤오가 이미 그녀의 뒤에 있었다. 저우거사는 더욱 과장되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모였다. 내 남자에게 손대는 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 이를 보고 흑아도 즉시 긴장했다. 그는 번개처럼 주인에게로 돌진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때서야 아이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그 공격도 서서히 진정되었다. 연기가 거치기를 기다렸다. 흑아의 몸이 아이나 앞에 뻗어 있었다. 아이나는 자신의 최강 전력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패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칼날이 이미 그녀의 목에 겨눠졌다.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 혀를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며 도야도 약간 멍해졌다. 자신이 큰 노력을 들여 겨우 반란군의 소굴에 침투했는데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눈앞의 이 여자 덕분이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시스템 패널조차 없다. 생각해보니 이 사람은 나라를 멸망시킬 중요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죽여버리자.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를 죽이지 말고 칼을 내려놔. 그러나 치아는 그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이 여자는 나라를 멸망시킬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교활하다. 게다가 그게까지 더해지면 자신의 임무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된다. 이 생각을 하자 치아는 즉시 칼을 휘둘렀다. 여자는 급해지자마자 말했다. 명탐정 코난의 유명한 대사. 진실은 항상 하나뿐이다. 이 말을 듣고 치아는 순간 멍해졌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말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치아는 그 칼을 거기에 고정시켰다. 이 차원 농도가 매우 높구나. 형, 너는 우리 편이 아니겠지? 설마 시스템을 가지고 온 블루스타 사람인가?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여자가 직접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제발 나를 죽이지 마세요. 저도 이곳으로 넘어왔어요. 한마디에 바로 도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급히 효에게 멈추라고 했다. 그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다. 이때 다운된 오도조도 갑자기 눈을 떴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앉았다. 2,000원이 나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너 뒤에 있는 이 여자도 감히 나를 조종하다니. 이를 보고 도야는 즉시 여자의 앞에 섰다. 잠깐만. 그녀의 목숨은 내가 필요해. 그러나 오도조는 꽤나 이해하지 못했다. 설마 이렇게 이국적인 여자를 너도 탐내는 거야? 하지만 도야는 그녀에게 말했다. 여자는 내가 처리할 것이다. 당연히 내가 처리해야 한다. 오도조는 비웃었지만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럼 좋다. 이번에는 네가 지난번에 나를 구해준 것으로 치자. 나는 내게 빚을 졌다. 그 후 도야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해 방 하나를 준비하게 했다. 방음 효과가 뛰어난 밀실. 여자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도야도 마음속으로 상상에 잠겼다. 그녀는 혹시 질투하고 있는 걸까? 곧 도야는 여자를 데리고 이 밀실에 도착했다. 이 밀실의 진열을 보며 여자는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도야는 이 도구들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우도조가 자신을 오해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심하기 위해서 상대의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이한 것은 변하고 평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기호는 사분면을 본다. 궁중의 오객주. 181잔. 너는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만가지 색깔의 바다로 흐르네. 죽어가는 병중에 놀라서 일어났다. 내 칼로리를 태워라. 너에게 물어보니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느냐? 노래하고 춤추며 랩과 농구. 일련의 끌림 끝에 도야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아하니 그들은 정말로 시간여행자들이다. 게다가 같은 세계에서 왔다. 그럼 너는 어떻게 시간여행을 했니? 여자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언젠가 자신이 인터넷에 올렸던 기억이 난다. 질문 게시물을 올렸던 너가 가장 가고 싶은 시대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 결과 밤의 제왕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이 그녀에게 직접 욕을 했다. 현대가 이렇게 좋다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야. 여자는 조금도 참을 수 없었다. 바로 밤의 제왕과 미친 듯이 욕을 주고받았다. 그 결과 흥분해서 밀크티를 쏟아버렸다. 그 직후 컴퓨터가 이상하게 정전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아기로 변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 도야는 자신의 아이디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와 욕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아닌가. 그런데 이 아이나가 정말로 아기 몸으로 환생했네.
그런데 넌 어떻게 내가 환생자라는 걸 알았어? 아이나는 망설임 없이. 누가 내 농담을 받아줬어? 내가 말하는데, 동료여. 우리 함께 협력하는 게 어때? 너는 지금 2,000원이야. 비록 조정의 중신이지만 고대 생활에 적응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말이 나오자마자 도야의 동의를 받았다. 예전에 그는 매일 게임하고 재미있게 영상도 보았지. 매일 얼마나 즐거웠는지 말할 것도 없지. 지금은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매일의 생활이 마치 형벌을 받는 것 같아. 이때 아이나는 정신공격을 계속했다. 이 녀석이 내가 환생자라는 걸 알자 경계를 풀었어. 지금 내 기술에 걸렸는데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안전을 위해 그녀는 여전히 방어를 했다. 이때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환생하면서 어떤 기술이 생겼어? 도야는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시스템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아이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언어 공격을 시작했다. 보아하니 너의 이세계 경험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운 좋게도 내가 나타났네. 누나가 데려다 줄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너의 목적은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거지. 너는 건조를 멸망시키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나 도야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을 2,000원으로 생각하고 있네. 그는 제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빨리 임무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지옥 같은 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나는 계속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용맥도 너에게 줄 수 있어. 약속한다면 너에게 내 발을 핥게 해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발을 도야 앞에 내밀었다. 상황을 보자 도야는 천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스스로 왕이 되어 용맥을 차지하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이곳에 오고 나서 모두가 나를 대신해 상상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지만 같은 천월자인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그럼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같은 천월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야는 두 사람의 신념 문제로 여자를 바로 작은 방에 가두었다.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위협했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이 천천히 나왔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밖에 서 있었다. 성녀 아이너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폐하가 정말 방탕하고 도리에 어긋나셨군요. 2,000원조차도 속으로 감탄했다. 정말 폐하답습니다. 육체만으로 오도조와 요녀를 정복하다니. 건국의 두 가지 큰 위험을 제거하다. 그가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하자 도야는 급히 설명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녀에게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은 그녀의 능력을 봉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오도조도 나섰다. 오해가 아닙니다. 사용한 시간이 어젯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도조, 위군연합이 다시 직결을 마쳤습니다. 도조의 한마디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맥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도조는 담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도 용맥이 있는 곳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도조의 인도 아래 사람들은 곧 비밀스러운 장소에 도착했다. 도야조차도 속으로 놀랐다. 이 여자는 정말로 능력이 있다. 만약 반군이 스스로 오면 확실히 길을 잃을 것이다. 미리 용맥 근처에 총본부를 세웠다. 이렇게 하면 누가 용맥을 찾으려 해도 그녀의 세력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오도조는 갑자기 그곳에 멈췄다. 우리는 도착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번쩍여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들이 다시 눈을 뜨자 그들이 본 것은 다소 쓸쓸한 풍경이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멍해졌다. 그들은 이 황량한 곳에 용맥이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도조,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가? 이런 곳에 어떻게 용맥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도조는 꽤나 태연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뒤에서 거대한 폭음이 들리면서 순간적으로 돌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도야와 그 일행은 모두 눈을 크게 떴다. 연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그 거대한 건물이 서서히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 금빛과 빛이 찬란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설레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이곳이 정말 용맥이었다. 이어서 반란군들은 하나둘 흥분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용맥 방향으로 돌진했다. 오직 도야만이 한가롭게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몰래 기뻐했다. 빨리 가져가. 너희들 빨리 가져가라. 용맥을 차지한 후 나의 강국을 도와줘. 그러나 그때 효는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용맥은 구군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반역자들이 다시 약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도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급할까? 그의 무대응은 2,000원에게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으로 보였다. 맞아. 지금 무작정 들어가면 어떤 함정이 발동될지도 모른다. 전하의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도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알겠어. 너는 또 뭘 다 이해했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을 보니 도야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막 용맥에 들어서자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용맥의 땅이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용맥 때문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다. 내 것, 모두 내 것이다. 이를 보고 도야와 몇몇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막 들어가자 반역자들이 금은보화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기 품에 담고 있었다. 이걸 가지면 더 이상 용맥을 찾을 필요가 없다. 둘러보니 반대편에도 많은 방이 있었다. 황건회와 사해방이 신병과 무기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공 비급에 집착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것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오도조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용맥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기량을 가져야 한다. 조금의 작은 이익에 유혹당하면 하찮은 작은 역할을 맡을 뿐이다. 이천원도 즉시 자신에게 경고했다. 이 길에서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조잡한 기술은 이미 도야에게 간파당했다. 보아하니 이것이 용맥의 첫 번째 시험인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오도조는 담담하게 웃었다. 이렇게 간단한 시험은 너도 당연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도야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반면 도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몸에는 큰 주머니와 작은 주머니에 금은보화가 가득 걸려 있었다. 네가 나를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때 오도조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너 이 자식, 뭘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하는 말을 정말 듣고 있냐? 너 도대체 이게 용맥의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냐? 그러나 도야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좌우를 살피며 계속 보물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천원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한나라의 군주로서 그는 어떤 보물도 보지 못한 적이 없다. 왜 하필 이때에 탐욕스럽고 당견을 드러내는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도야의 생각은 매우 간단하다. 지연 이것이 시험이라면 자신이 조금 탐욕스럽게 행동하기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점수를 많이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니 그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그저 조금의 찌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물건들이 우리나라 창고의 물건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다. 지금 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보물은 아마도 스마트폰뿐일 것이다. 한 바퀴 찾아본 후 그는 큰 주머니와 작은 주머니를 들고 곧바로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 물건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워 보이자 그는 몇 사람에게 나누기로 결정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말하는 사이에 그는 샤오에게 한 쌍의 단검을 주었다. 이천원에게 용문검을 주었다.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방술 비급을 제갈사와 오도조에게 주었다.